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현입니다. 오늘도 화요일 2부 시간 책임지게 됐는데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전화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점심시간 때 부모님께 전화를 한 통 드렸습니다. 참 훈훈한 5월인 것 같은데, 우리 주식시장도 참 훈훈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래량하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아주 차트상의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를 딱 한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시 후에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과 안정성 추구,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의 투자와 매매의 방법, 지금 공개됩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거래량은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차트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이제 차트를 보잖아요. 캔들 차트를 보는데 세 가지의 이제 기본 요소가 있죠. 이게 이제 주지표라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캔들, 가격의 변동진폭을 읽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캔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본래는 이제 주지표인데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차트를 보면서 항상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이평선이라고 하는 이동평균선을 꼭 껴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지표로 일반화가 돼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지난 이제 첫 시간에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세의 변동진폭보다는 거래량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량은 간단하게요. 신뢰도다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아주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하루에 이제 거래량이 천주 정도, 하루에 거래량이 천주의 거래량이 수반되는 종목하고 100만 주가 수반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10원짜리 10원짜리 천주 해봤자 하루에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천주면 지금 현재 10원인 주식에 거래량이 천주라고 했을 때 거래 대금이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10,000원. 10원짜리 종목에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다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오늘 원래 이 화면이 이제 왼쪽에 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오른손잡인데 조금 필기체가 좀 더 알아보기 좀 힘드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아무튼 10,000원 하루에 거래 대금. 그러니까 거래량이 천주, 거래 대금이 10,000원. 거래량이 100만 주, 거래 대금이 1,000만 원일 때 시청자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명의 사람이 하루 동안 이 10원짜리 A 종목이라는 10원짜리 종목을 치고받고를 하면서 가격을 정했습니다. 가격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 10,000원의 거래 대금만 가지고 형성된 가격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가격이냐. 그렇죠? 그리고 1,000만 원어치 100명의 사람이 10원짜리 100만 주를 거래하면서 형성된 가격, 그러니까 결정된 가격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냐라고 했을 때 했을 때 뭐가 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루에 거래 대금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준의 시장 소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매매를 해도 가격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사고 싶어서 사는 건데 제가 조금만 사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되고 거래 대금이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렇죠? 아무리 제가 혼자 제 투자금 가지고 많이 사봤자 호가가, 그러니까 제가 개입을 함으로써 시세에 대한 그 변동 자체가 상당히 민감도가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신뢰도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많은 사람이 큰 거래 대금을 가지고 거래를 해서 결정된 가격은 적은 거래를 통해서 결정된 가격보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또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존에 오른쪽에 원래 칠판이 있었고 왼쪽에 이제 스크린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제 방송에서는 그렇죠, 칠판을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칠판을 스크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주식의 본질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만 많다라고 해서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야만 수반되는 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간단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적극적인 그 매매 성향을 가진 사람과 소극적인 매매 성향을 가진 사람을 구분을 했었는데, 호가를 보면서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매수자하고, 모양이 너무 안 나오네요, 제가. 매수자하고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있습니다.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웃는 이유가 흰색 펜이 잘 안 나와요. 좀 주세요. 자,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있는데요. 매수자가 매도자가 있는데, 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약 천주 정도 오늘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A라는 종목을. 그렇죠? 그리고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2천주 정도가 돼요. 오늘 유일하게 마켓 안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매수자가 1000주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를 하고 2000주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2000주는 매도가 안 되죠. 사고자 하는 사람이 1000주밖에 없으니까, 1000주만 살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거래량은, 오늘의 거래량은 1000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간혹가다가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매수 호가창에 보시면 이렇게 호가창이 있고, 여기 이제 총 매수 잔량이라고 해서, 총 잔량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20만 주 정도 되고,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30만 주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거래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라고 하면 결국에는 매수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식을 넘겨주는 매도자가 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의 힘이 컸을 때, 그러니까 매도세가 더 컸을 때는 당연히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한쪽이 많다라고 해서 그 많은 쪽에 이제 거래량이 그만큼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은 쪽의 거래량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또 돼버리네요. 잠깐만요. PPT를 보고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식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고, 수요가 내리면, 공급이 많으면 내리는 게 주식이다.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후에 조금 심화된 내용들을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좀 복귀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은 인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금 앞에서 일부 시간에도 그 뭐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상담하신 분 있었잖아요. 3S, 3S 종목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아니 나 지금 뭐 수익이 꽤 나고 있는데 뭐 몇 달 동안 그쵸 움직이지 않고 주식이 계속 횡보만 한다. 거래량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예. 자 보세요. 거래량은 인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래량이 없고 횡보를 하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뭡니까 대중의 관심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 소외를 받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팔 생각을 안 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바닥인 거죠. 팔고자 하는 사람만 많은 상태에서 거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횡보를 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가 감소하면서 횡보를 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팔고자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바닥인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고 하면 가격은 하락을 하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가격 할인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생길수록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붙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반면에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은 흘러내리는데 거래가 계속 바닥이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수요가 없는 겁니다. 공급만 계속 팔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날로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는데 거래가 계속해서 바닥이라는 것은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닥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거래가 늘어나야 받아주는 사람들이 붙고 있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는 바닥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거래가 계속 거래가 계속 감소 추이를 나타내는 가운데서 가격이 하락을 할 때는 바닥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요에 대한 뭐 논리적인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그널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가격 변동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은 주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거거든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는 것이고 그것을 거래량을 통해서 오히려 가격이 그러니까 뭐 캔들의 양봉이 나오고 다음 날도 양봉이 나오고 뭐 3양봉이 나오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지 매수자가 맞냐 매도자가 맞냐에 대한 판단은 안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참고를 한 상태에서 가격의 시세 변동을 해석을 해야만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이 많은 거래량을 통해서 많은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동해서 결정된 가격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점도 그렇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자 거래량은 가장 사실적인 지표이다.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시간에서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 앞에 이제 첫 번째 내용하고 좀 맥락이 비슷합니다. 예. 작은 거래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격 결정 그리고 많은 거래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격 결정. 자 보세요. 가장 사실적인 지표이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HTS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HTS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호가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예. 그리고 차트 보면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가격이라는 것은 시청자분들도 아시듯이 최근에 이제 뭐 선거 관련주도 정치 관련주도 해가지고 뭐 주가 조작이다 뭐다 해가지고 얘기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종목군들 뭐 급등락을 이제 반복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 호가 사이에 허매수 잔량이라는 건 뭡니까? 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밑에다 받쳐놓는 거예요. 체결 안 되면
상관이 없거든요. 취소하면 되니까. 허매도 잔량도 있죠. 그렇죠. 이 움직임에 따라서 밑에다가 뭐 하루 아니 다른 호가에는 막 1, 2만 주 달려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기다가 100만 주를 쌓았습니다. 예. 보통 이 밑에서 살 생각은 안 하죠. 100만 주가 여기 쌓여 있으면 위쪽으로 툭툭 치면서 한두 호가 정도 올라올 수가 있고 반면에 허매도 잔량이 쌓여 있을 경우는 툭툭 떨어지면서 그쵸 한두 호가를 잡아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 뭐 단주 매매 하잖아요. 단주 매매. 참 요즘에 이게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한 주씩, 10주씩, 예. 네, 한 주씩, 10주씩 주문하면서 계속 시세 변동을 유도해내는 그런, 예. 거래가 요즘 참 빈번하게 나왔는데, 아무튼, 가격의 변동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인위적인 흐름상에서 뭐 진폭이 작든 크든 간에 인위적인 흐름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위적인 주가 조작은 범죄이다라는 건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죠. 근데 그 차원을 떠나서 약간의 이제 인위적인 흐름이 개입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볼 때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겠죠. 그리고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게 이제 주문 실수, 기간의 주문 실수다라고 해서 뭐 대형사인데 갑자기 뭐 하한가까지 순간적으로 꽂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시 뭐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 때문에 캔들만 가지고 가격의 이동, 가격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지표가 이제 거래량이다라는 것인데 거래량은 눈속임이 없습니다. 눈속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아시듯이 거래량을 오늘 많이 터트려 놔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비용이 들어요. 증권사에 수수료 줘야 되죠. 나라의 세금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그 호가창에 허매수와 허매도 단다라고 해서 비용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취소하면 끝이니까 돈이 안 들잖아요. 예. 근데 거래량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체결이 돼야만 거래량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뭡니까? 체결이 되면 이제 비용이 나가죠. 세금하고 거래세하고 증권사에 이제 주는 수수료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가장 사실적인 지표라는 거예요. 눈속임이 없는 지표라는 거. 참 매력적인 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 그 차트의 그림 어떻게 흘러가고 이 추세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뭐 역헤드 앤 숄더에 그렇죠? 역헤드 앤 숄더에 이중 바닥에 외바닥에 예? 이런 것들만 보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 밑에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시장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보다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이 거래가 수반이 돼서 보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정된 가격이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향성을 추정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라고 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종목인데 같이 올랐어요. 같이 올랐는데 한 종목은 같이 오른 종목인데 같이 오른 종목인데 칠판 이슈지가 변한 것 같아요. 자, 그 같이 오른 종목인데 한 종목은 100만 주가 수반이 되고 한 종목은 10만 주가 수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10%씩 같이 올랐다라고 칩시다. 10%씩 같이 올랐다라고 쳤을 때 100만 주로 10% 올린 애하고 10만 주로 10% 올린 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가격의 결정력은 그러니까 가격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도 자체는 이 종목이 더 크다라는 거. 거래량이 많은 종목일수록. 그걸 좀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더 강하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더 많이 수반이 된 종목이.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아주 베이스예요. 기초. 기초다 보니까 이후에 뭐 그러면 거래량이 무조건 많이 터져야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위험한 겁니다. 제가
이 내용 이제 마저 하고요. 기초 내용 마저 하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무조건 많이 터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이 강의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정의 지으시면 안 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예, 수학 공식처럼 흘러간다라고 하면 돈 잃을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의 짓지 마시고 고정관념에 빠지시면 안 돼요. 거래량이 무조건 많이 늘어날수록 좋은 거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거래량은 주가의 바로미터이다. 방향성에 대한 힘의 크기이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대부분의 이제 기술적 지표는 후행성이고 거래량은 동행 또는 선행성을 가진다라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처음에 주식 공부하신다라고 해서 차트 보실 때 기본 이제 캔들 차트 보시잖아요. 차라리 그 캔들 차트만 계속 보세요. 옆에다가 뭐 밑에다가 MACD고 스토캐스틱이고 그쵸? 인벨롭 뭡니까? 볼린저 밴드 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건 뭐 예. 이전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이신데 저한테 이제 노트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차트를 보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예. 뭐냐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10년 가까이 주식을 이제 기술적 분석이고 분석을 해오지만 예. 지금 차트를 볼 때 남아있는 주지표는 당연히 보는 것이고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캔들 이 주지표 세 가지는 당연히 보는 것이고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일본식 차트를 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차트의 종류인데요. 아무튼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이제 주가를 해석하는데 보통 그리고 나서 뭐 보조지표다라고 하면 가끔 보는 MACD 가끔 보는 거예요. 또 가끔 보는 거 맨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이건 MACD 신호는 어떤 시그널은 지금 어떻게 들어왔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징적인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어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개인 투자자분 같은 경우, 저한테 이제 종목 상담을 요청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이제 캔들 영역이 있잖아요. 시세 캔들 영역이 있고 거래량, MACD, 뭐 보조지표가 한 세네 가지가 돼요. 세네 가지가. 정작 봐야 되는 주지표들은 찌그러져 있고 이 밑에 보조지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주지표와 보조지표의 차이는요. 말 그대로 보조지표라는 것은 주지표를 보조하는 지표예요. 주지표의 시그널, 주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보조지표가 움직이는 겁니다. 보조지표가 움직이고 주지표라는 게 가격하고 거래량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건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횡보할 것이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예요. 그게 이제 주지표입니다. 주지표. 보조지표는 주지표가 움직이고 나서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게 보조지표예요. 근데 보조지표 많이 본다라고 해서 주지표가 읽히는 게 아니거든요. 주지표를 알아야 보조지표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논리 한번 그 시청자분들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조지표가 참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하는데 캔들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보조지표가 100개가 넘습니다. 이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들은 주지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지표를 알아야 보조지표를 아는 거죠. 그리고 주지표를 내가 불가능하지만 100% 알고 있다라고 하면 보조지표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지표, 거래량과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보조지표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늦어요. 선행적인 보조지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보조지표도 주지표를 통해서 개발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런 말은 못합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차트 보시는 데 있어서 캔들하고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진폭을 나타내는 캔들보다 거래량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차트가 보통 주가가 이렇게 이동이 네모나게 돼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밑에 거래량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래량이. 거래량을 위쪽으로 올리십시오. 거래량을 먼저 보시고요. 밑에다가 캔들 차트를 두세요. 그러면 먼저 거래량을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증가하는 추이구나, 감소하고 있는 추이구나, 거래량이 바닥이구나, 상투구나 라는 해석을 먼저 하시고 나서 주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뿐만 아니라 보조지표 보시는 데 있어서 많은 지표를 공부하시고 많이 갖다 대 보시는 건 좋은데 나하고 안 맞다. 나하고 안 맞다. 무조건 많이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하고 안 맞다. 내 성향이 안 맞다라고 하는 보조지표들은 그냥 빼버리시면 됩니다. 100개 넘는다고 했잖아요. 보조지표. 그 중에 고르시기만 하면 돼요. 전부 다 맞지 않으면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인데요. 이동평균선도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도 좀 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얘도 보조지표예요. 보조지표.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했을 때 5일 동안 가격이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따라옵니다. 이동평균선이.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노란색 선하고 차트를 좀 크게 보죠. 초록색 선하고 노란색 선하고 검은색 선이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노란색은 20일, 초록색은 60일, 검은색은 120일이에요. 써 있죠. 그러니까 노란색은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펜이 검은색 펜이 떨어졌네요. 노란색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초록색은 60일 이동평균선이고 그 제일 밑에 있는 검은색은 1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노란색 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노란색 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는 20일 이동평균선이잖아요. 20일 동안 가격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이평선이 먼저 앞으로 가고 가격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이동을 하고 이동평균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20일 동안 종가, 보통 이제 종가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뭐 시가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자, 20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냐. 20일 동안 종가를 전부 다 합해요. 그리고 20으로 나눕니다. 그게 오늘의 이동평균선의 가격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시장인데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은 자,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은 1983포인트입니다. 1983포인트. 오늘까지 직전에 20일 동안 종가를 합쳐서 20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게 1983포인트. 그렇죠? 그리고 이 초록색이 이제 60일선이라고 했는데 얘는 똑같아요. 20이라고 기간만 다를 뿐이지. 60일 동안 합쳐서 60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121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차트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주지표, 보조지표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얘도 결국에는 보조지표예요. 이동평균선도.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제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이 HTS를 설치를 하시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원래 봐야 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주지표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주지표입니다. 캔들하고 거래량. 이동평균선 지금 없애버렸죠, 제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도 결국에는 이제 보조지표예요. 근데 시장 안에서는 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이동평균선을 많이 참고들 하시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기법들, 매매 방법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격의 방향성 파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이동평균선은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봤듯이 1983포인트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다. 저항 역할을 해요. 이동평균선은 저항 역할도 하고 지지 역할도 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을 때 시세, 가격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아요. 반면에 밑에 깔려있는 이동평균선은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 성질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 저항과 이제 지지 역할을 하는 이동평균선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지금 앞에서 이제 들은 얘기만 하면 들은 얘기만 이제 참고를 하시면 오늘 이동평균선이 내가 가진 종목의 이동평균선이 지금 어디 있지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어떻냐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도 똑같아요. 상승을 하고 있느냐, 방향성이 하락을 하고 있느냐, 횡보를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실제로 가격과 이동평균선 단기, 중기, 장기의 이동평균선들은 수렴을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수렴을 하면 확산을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검은색, 초록색이 60일, 노란색이 20일이었죠. 검은색은 120일 동안 합산한 가격을 120으로 나눈 가격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우상향되고 있는데 얘가 횡보 내지는 하락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21선을 하루 이틀 급락하면서 하회했다라고 해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하회했다라고 해서 하루 이틀 하회했다라고 해서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에요. 120일 동안 평균 낸 값에 120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아무리 등락을 해봤자 단기적으로 등락을 해봤자 얘는 꿈쩍도 안 해요. 계속 오르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5일선이나 11선,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시세에 그만큼 민감하겠죠. 단기 이동평균선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황색 5일선이 위쪽으로 툭 튀어버리고 급락이 나오면 바로 꺾여서 밑으로 우하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잇는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121선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오르는 시장입니다. 장기적으로 오르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61선 오르다가 지난달 중순경까지만 해도 오르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중기적으로는 횡보입니다. 자, 20일 이동평균선 노란색 우하향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 근데 회원님들 시청자분들 지금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추세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야 중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거고요. 중기적으로 상승을 해야 장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먼저 상승을 하고 중기 상승을 한 다음에 단기 상승을 하는 게 아닙니다.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이 가려면 2만 원도 거쳐야 되고요. 2만 원도 거쳐야 되고 3만 원도 거쳐야 돼요. 5만 원도 거쳐야 되고 7만 원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10만 원을 가잖아요. 10만 원 딱 올라가 놓고 2, 3, 5, 7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출발점이 있을 것이고 툭 튀어 올라오는 출발점이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등락을 거치더라도 고점과 저점이 상향을 하면서 중기 추세를 만들어내고요. 중기적으로도 등락을 거칩니다. 중기적으로도 등락을 거치면서 장기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시세예요. 내가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단기
시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상승 추세도 결국에는 단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 딱 마찬가지예요. 추세와 상당히 좀 유사한데요. 이동평균선의 해석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검은색 선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20일 동안 평균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초록색 60일선은 올라오다가 횡보하고 있어요. 중기적으로는 횡보 전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하락 전환. 그게 4월 초에 나왔죠. 응?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120일 이동평균선은 쉽게 꺾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꺾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동안 시장 급락 나와가지고 1주, 2주 동안 시장 급락 나와도 얘는 안 꺾여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꺾이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이렇게 서서히 횡보 전환 후에 아니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한쪽 방향성으로 움직여줘야만 한쪽 방향성으로 움직여줘야만 이 검은색 선은 방향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동안 급락 나온다고 해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은 안 꺾여요. 다만 단기 이동평균선은 바로 꺾여버리죠.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반등 들어가니까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오잖아요. 반락 들어가니까 같이 하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시면 장기는 여전히 상승, 중기는 횡보 전환, 단기는 하락 중인 겁니다. 조정 중. 조정 중. 근데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단기 하락도 단기 조정도 상승으로 바로 돌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장기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면 단기 상승이 일어나야 되지, 단기 상승이 중기 상승을 만들어야 되지, 중기 상승이 장기 상승을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만 돌려줘도 횡보 전환한 중기 추세가 금방 쉽게 올라올 수가 있는 시장인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첫 시간에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참 뭐 2002년도와 2003년도 사이에 우리 시장에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응? 주식이라는 게 본질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인데, 응?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횡보였던 추세를 상승으로 이끌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렸었는데 이평선에서도 똑같이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 응? 자, 정배열과 역배열은 참 식상한 내용이에요, 사실. 정배열과 역배열은 참 식상한 내용인데, 식상한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식상하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데드크로스는 매도 신호다라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정배열로 전환이 됐을 때는 매수 신호다라는 것 자체도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2007년도부터예요. 2007년도부터 사실 그 전까지는 골든크로스는 매수 신호, 데드크로스는 역배열 전환은 매도 신호. 실제로 차트 해석하는데, 차트 분석을 하는데 충분히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단기 평선이 중기 평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잖아요. 오히려 가격이 하락을 해요. 음봉이 떨어져 버립니다. 데드크로스가 난 시점에서는 오히려 양봉이 뜨면서 상승을 해요.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배열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이평선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20일 이평선하고 60일하고 120일하고 이제 단중 장기 이평선이다라고 했을 때,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검은색 선, 초록색 선이 중기 이평선, 노란색이 단기 이평선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단기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중기 이평선을 깨버리죠. 장기 이평선마저도 깨버립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이죠. 그 와중에 단기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워낙에 이쪽에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중기 이평선은 하락 전환이 아니라 횡보 전환이죠. 아니,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중기 이평선이 왜 하락 전환을 안 했을까? 빨리 빠져서예요. 빨리 빠져서.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빨리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전환이 안 들어갔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골든 크로스 같은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가격이 어디예요? 한 1700포인트 영역권부터 상승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이게 정배열입니다.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 위에 있고 장기 이평선보다 중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중기 이평선보다 단기 이평선이 위쪽에 있을 때 정배열 국면이다. 수급이 깔끔하게 계속 저가 수급과 추격선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정배열 국면이다.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변화가 오잖아요. 보세요. 근데 이쪽에서 변화가 오잖아요. 계속 정배열 국면을 5, 6개월 동안 이어가다가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깨버려요. 그 전까지는 한번 오르는 데 있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살짝살짝 받아가면서 계속 튀어 올랐는데 이번에는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깨버립니다.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깼을 때 데드 크로스다. 근데 그게 안 좋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 그렇게 알아가는 게 맞는 거죠. 보시면 가격의 20일 이동평균선이면 20일 동안 합한 가격을 20으로 나눈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60일 동안 합해서 나눈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최근에 60일 동안 사는 사람들은 계속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고 있는데 20일 동안 사고 있는 사람들은 2011년 2월 들어서 비싼 가격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동평균선은 골든 크로스 그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동안 마감가, 종가를 합친 가격을 20일로 나눈 가격. 그러면 그 20일 동안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60일선도 마찬가지죠. 60일 동안 더 긴 시간 동안 투자자들이 얼마의 가격에 어느 정도의 가격에 매도를 했는지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하회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단기적으로 사고자 하는 사람들, 20일 동안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근 60일 동안 사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싼 가격의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계속 비싸게 샀는데 60일 전에 산 사람들보다 20일 전에 산 사람들이 가격을 계속 비싸게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오늘 조금 내용이 늘어지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인 성질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렴과 확산을 거친다. 앞에서 이제 20일과 60일과 120일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항상 뭉치려고 하고요. 뭉치면 떨어지려고 해요. 잠깐만요. 금방 하죠. 자, 보시면 수렴이죠. 수렴에서 확산 벌어지잖아요. 또 수렴, 확산, 수렴입니다. 수렴이 되고 나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확산과 수렴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 이게 또 중요하고요. 이걸 이제 매매 실전 적용을 할 때는 이평선들이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수렴이 됐다라고 하면 수렴이 됐다라고 하면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이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뭐 세력선이다, 수급선이다, 경기선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보다도 앞에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알고 가도록 하시고요. 자, 종목 넘어가죠. 종목.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3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일단 먼저 제가 오늘 그 시청자분들 이 시간에 이제 설명해드릴 종목이 딱 한 종목이에요. 한 종목. 한 종목인데 더 많은 종목 알고 싶으시면 지금 리치맵 사이트에서 잠시 후에 8시 반에 그 피닉스맨 김해동 전문가님이 공개 방송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뭐 이번 주에 종목 2개를 공식 추천을 했는데 뭐 한 종목은 3번 상한가고 어제 이제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가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관심 있으시면 리치맵 사이트 지금 입장하셔서요. 한번 들어보세요.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종목 추천 따로 또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자, 두산중공업. 어제 수용팀, 어제 수용팀에서 제가 한 종목 가져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소개시켜드렸던 두산중공업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약세 마감했나요? 0. 얼마죠? 0.5%인가 0.9%인가 밀려서 마감했는데, 자 보세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세 가지인데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동차 조금 밀리는데 좀 사볼까? 삼성전자 얘네도 지난주에 좀 밀렸는데 사볼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이 들어가고 추세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시장이 위쪽으로 툭 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걔네들이 더 오를 것이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렴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1분기 실적은 안 좋다 했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흘러내렸어요. 악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반기까지는 좋다라고 합니다. 하반기까지는.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제가 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또 마감 멘트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중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정리해 드릴 거고 종목군들 하나하나씩 다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